지하철에서. 글 신은혜, 성우 신기로. 20살 대학생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 공부했고 수업이 끝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극장 안내원 일을 했다. 주말에는 대외 활동을 나가거나 극단에서 연출을 했다. 이번 역은 동작역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인데 유달리 피곤했다. 과제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가? 다음날 극단 연출이 있어 책을 읽고 작품을 분석해야 했다. 졸음이 몰려왔다. 잠을 이기려 입모양으로 대사를 읽어봤지만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 이번 역은 해화역입니다.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다. 눈을 뜨자마자 발견한 건 희곡책이 붙은 노란색 메모지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잘 되길 바랄게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줄도 모르고 한참 메모를 바라보았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 사회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해 불평하진 않았다. 쉬고 싶었지만 불안정한 미래와 상황에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하나 잘하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늘 걱정이 됐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 건넨 메모 한 장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 오늘은 어땠어? 나야 늘 괜찮지.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독 환하게 느껴졌다. 듣고 싶은 말. 글 김소리, 성우 신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파주 출판단지와 가까운 곳에 방을 구했다. 하루 3번씩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내밀었다. 편집자가 되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무엇이든 읽고 어디로든 뛰어갔다. 사람들은 박봉과 야근을 운운하며 우려를 내비쳤다. 10군데의 입사 지원 메일을 보내고 3번의 면접을 봤다. 첫 면접은 꼬박 3시간이 걸렸다. 채용 의사가 있으니 금쪽 같은 업무 시간을 이토록 할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며칠 뒤 불합격 연락을 받았다. 2번째는 면접관이 나의 역량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억울함과 허탈함이 밀려들었다. 3번째는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다 1인 출판사를 차린 대표님과의 1:1 면접이었다. 1시간 남짓 흐르는 동안 내 눈에 2번 눈물이 고였다. 나는 20년 넘게 편집자로 일해왔어요. 출판 편집자가 된 게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신입일 때 기회를 받았기에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면접을 마치고 문을 나서며 오랜 근심으로 희미해진 내 안의 무언가가 제 빛을 되찾는 걸 느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살아낸 자의 살아있는 말이 아닐까. 미련해 보이고 손해인 듯해도 원하는 일에 매달려 보라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런 행복이 있더라고. 나도 이렇게 걸어왔다고. 길을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증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말이다. 둘이라서. 글 김정연. 성우 신기로. 20살 남편에게는 꿈이 있었다. 요리사다. 부모님 반대에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던 꿈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던 나는 남편이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했다. 남편은 꿈과 거리가 먼 직장에서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10년이 지나 이제는 남편의 꿈을 이뤄보라고 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움직였다. 그동안 모은 적금과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마련했다. 자신 있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현실은 남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지와 노력, 열정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쉽지 않았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지출은 많고 임대료 부담은 커져만 갔다. 결국 석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남편은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다. 날린 퇴직금과 쌓여가는 대출 이자에 한숨을 내쉬며 당신 말 듣고 직장이나 계속 다닐걸 하고 자책했다. 나는 남편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산이라면 질색하던 우리였기에 쉽지 않았다. 서로 팔을 붙잡고 헉헉대며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겨우 40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기에는 아까운 나이죠.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주저앉으면 당신이 잡아주면 돼요. 우리 함께하니 정상까지 왔잖아요. 우리 둘이니까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 꿈에 다시 도전해봐요. 유명한 요리사도 한 번에 성공했다는 일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했다. 나도 함께 일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간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다행이다. 다시 시작될 남편의 꿈을 위해 오늘도 힘을 주는 아내가 될 것이다. (7년의) 수련. 글 강근미. 성우 신기로. 나는 7년차 중학교 상담교사다. 내 지난 날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25살에 시작한 교사 임용 시험 공부는 7년 동안 계속되었다.
0.03점 차로 1차에서 낙방한 적도 있고 불합격자보다 합격자가 많았던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나를 못 견디게 한 건 같이 공부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낙방한 사실이었다. 그 무렵 어디에 잘 나가지도 못했으며 말을 하려 하면 눈물이 먼저 쏟아져 주위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 그래, 더 하는 것도 집착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육아에 매진했다. 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전국의 상담교사를 뽑는 특별 임용 전형이 생겼다. 2시간마다 먹이고 달래고 재워야 하는 아이가 있는 처지에 공부가 가당키나 할까.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이 갔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듯 했다. 아이를 눕혀놓으면 오래 자지 못하기에 잠든 아이를 등에 업고 책을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시험날에는 기저귀 가방에 책을 넣고 수험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교사가 되었다.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오고 살고 싶다보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만약 25살에 교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던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났다면 어설픈 위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이제는 안다. 나의 과거는 아이들 말을 흘려듣지 않기 위한 수련이었음을. 따뜻한 집밥. 글 김인정. 성우 신기로.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2주 정도 남았을 때다. 나는 전공에 확신이 들지 않아 방황했다. 영어 공부를 하고 다른 경험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휴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로운 마음은 작아졌다. 이루는 것 없이 1년이라는 시간만 보낼까봐 걱정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마음을 바꿨다. 지내던 방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내 방이 벌써 나갔단다. 아주머니는 골목 끝에 있는 조금 오래된 집을 소개해 주었다. 50m 거리라 혼자 짐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짐을 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새로운 주인 아주머니는 혼자 짐 옮기는 나를 걱정해 주었다. 아이고, 학생, 밥 안 먹었죠? 들어와서 먼저 식사해요. 어색했지만 배가 고팠던 나는 사양하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밑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따뜻한 집밥이었다. 고단한 나의 마음까지 채워지는 듯했다. 밥을 먹고 나오니 이미 아주머니 아들이 내 짐을 방에 옮겨놓은 뒤였다. 나는 짐 정리를 마치고 오렌지 주스를 사서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나를 반기며 다과를 내주었다.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학생을 많이 봐서였을까? 아니면 개강을 앞두고 급히 이사하는 나를 보고 눈치챈 걸까? 아주머니는 내 상황을 다 아는 듯 말씀하셨다.
어느새 보금자리에 들어서자 창문으로 환한 달빛이 들어왔다. 몸과 마음이 지친 나를 반겨준 주인 아주머니처럼. 컴퓨터 사과. 글 김현우. 성우 신기로. 어린 시절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 방에 컴퓨터가 있었다. 자기 방과 컴퓨터를 가진 친구가 나는 너무 부러웠다. 내 자매 중 막내인 나는 언니와 방을 함께 썼고 내 컴퓨터도 없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컴퓨터 수업을 받았다. 컴퓨터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어떻게 켜는지 몰라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갔지만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끄는 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는데 선생님이 다가왔다. 현우, 컴퓨터 끌 줄 모르니? 그 말에 창피하고 상처받았다. 집에 가자마자 이 마음을 일기장에 담았다. 며칠 후 선생님이 나를 조심스레 불렀다. 현우야,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때? 그 순간 나는 내 방에 컴퓨터가 놓인 모습을 떠올렸다. 갖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다. 내 눈빛을 읽은 걸까? 선생님은 나를 안 쓰는 컴퓨터를 모아놓은 교실로 데려갔다. 모니터는 이 중에서 골라서 쓰고 본체만 선생님이 구입하면 될 것 같아. 모니터? 본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좋았다. 다음날 선생님은 우리 집까지 와서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다. 처음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영화를 봤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선생님은 늘 답장했다. 나날이 타자 속도가 늘자 반 아이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기도 했다.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이혜규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동태찌개. 글 기옥서. 성우 신기로. 엄마는 유난히 동태찌개를 잘 끓인다. 어릴 적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동태찌개가 밥상에 올라왔다. 10년 이상 매주 먹다 보니 냄새만 맡아도 질렸다. 한데 그날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어느 날 종일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다. 전날 밤 엄마랑 한바탕 싸운 일이 마음에 걸린 탓이다. 엄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겠다고 했다. 시골에서 곱게 자라다 상경해 전업주부로 산 엄마였다. 내 아르바이트비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억지 부려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가 습관처럼 엄마! 문! 이라고 말했지만 답이 없었다. 집에 들어가니 축축한 여름 공기와 저물어가는 햇빛만 바닥에 깔려 있었다.
순간 울컥했다. 엄마가 집에 없었다. 가스레인지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동태찌개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날 또 동태찌개야? 짜증나! 했던 게 귀에 맴돌아 온몸이 화끈거렸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엄마는 집에 돌아왔다. 다 큰 딸의 반찬 투정이 마음에 걸렸는지 돈을 아껴 돼지고기를 사왔다. 또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나는 서울에 혼자 남아 자취를 시작했다. 겨우 닷새 지났는데 자주 엄마가 보고 싶다. 찌개를 끓이면서 문을 열어주던 엄마가 없는 집은 외롭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요새 동태찌개집을 자주 찾는다. 동태의 텁텁한 살은 나에게 작지만 견고한 힘이 되어준다. 엄마의 찌개를 먹으면서 웃을 그날을 기대하며 악착같이 살아보련다. 빗속에서. 글 임서연. 성우 신기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먹구름이 몰려왔다. 다행히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가 쏟아졌다. 장바구니를 정리한 뒤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내 인생에도 세찬 비가 내린 날이 있었다. 일 중독인 나는 앞만 보고 살았다. 승진과 성과, 연봉에 집착했다. 출산 후에도 시댁과 친정의 아기를 맡겨가며 이 악물고 회사를 다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어 휴직을 하려 하니 회사는 퇴직을 권했다. 조급한 성격 탓에 퇴직하자마자 동업자를 구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면 조심해야 할 때라고 했던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고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때문이었나.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괴로워서였나. 더 이상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고 결론지었다. 배신한 동업자를 용서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그 뒤 더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고맙고 행복하다. 아이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질문하며 쫑알거린다.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그동안 바쁘다며 아이와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대화한다. 내 인생에 어느 날 세찬 비가 내림으로써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비우고 나니 삶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안아주세요. 글 이한나. 성우 신기로. 유치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할 때다. 당시 나는 3번의 임용고시 낙방으로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 독서실, 학원. 3년간 똑같았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마침 근처 유치원에서 미술 강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한 아이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수업이 끝나면 다른 친구들 뒷정리까지 도와주는 밝은 아이였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든 날, 아이들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 더욱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내 기분과 달리 평소처럼 즐겁게 수업이 끝났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뒷정리를 도와주었다. 그러곤 할 말이 있다는 듯 나에게 손짓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자 갑자기 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꼭 안아줘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힘이 난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조용히 다가와 안아준 아이의 품은 참 따뜻했다. 어떤 말보다 큰 위로를 받았다. 배는 사랑을 싣고. 글 이성님. 성우 신기로. 나는 육지와 울릉도, 독도를 잇는 선박회사에 근무한다. 하루에도 전화 문의를 수십 통씩 받으며 많은 이가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기에 결항하는 때도 있다. 손님들은 얼마나 허무할까. 그럼에도 여러 번 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번에는 벌써 4번째 도전이라는 손님도 만났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혹은 혼자만의 여행. 많은 이가 다양한 형태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다. 지난 여름 아내와 울릉도에 가려는 중년 손님이 있었다. 그는 취소된 자리가 생길 때까지 수시로 전화했고 결국 해냈다. 나를 꼭 만나고 싶다던 그는 출항 당일 매표소를 찾아와 내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대화했기에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으나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왠지 모르게 애틋했다. 가족, 연인, 친구와 오는 이들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을 떠올린다. 낯선 곳에 가는 걸 싫어하는 엄마가 울릉도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엄마는 낯선 곳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 가족 여행지로 울릉도를 택한 이들에게 우리 가족을 어렴풋이 대입해보기도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간다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배를 타고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 결항될지 모르는 긴장감을 출항 직전까지 놓을 수 없는 곳. 그렇게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혹은 사랑하는 자신과 아름다운 섬으로 떠난다. 배는 사랑을 싣고 오늘도 내일도 출항할 것이다. 이곳은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 터미널이다.